지난 시간에 유동 IP랑 고정 IP 조금 마무리가 좀 빨랐던 것 같아서 역시나 한번 리뷰하고 갈게요. 자, 유동 IP랑 고정 IP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 IP는 IP가 계속 바뀌는 거고요. 고정 IP는 하나의 호스트한테 이제 IP를 부여를 하면은 그 호스트가 계속 그 IP를 갖고 쓰는 거죠. 그럼 하나의 호스트가 IP를 고정해서 가지고 있으면 다른 호스트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IP는 한 호스트당 하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IP를 돌려쓰기 위해서 유동 IP를 쓰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고정 IP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IP가 바뀌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고정 IP를 많이 쓰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고정 IP로 우리는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정 IP에서 설정할 값이 있어요. 자, 요렇게 DHCP에서 스태틱으로 유동해서 고정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제 고정적으로 IP를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시려면은 네트워크 설정의 기본적인 설정 값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를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야 그 영상을 보는 것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를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IP, 여기가 우리가 설정하고 싶은 IP를 세팅하는 곳이고, 이 IP는 우리가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게이트웨이의 그 주소, 마스킹된 주소를 제외하고만 바꿀 수 있다. 그 DNS는 전화번호부다. 전화번호부, 세상에 이제 세계에 여러 개의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2개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 디테일한 값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입맛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접속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좀 급하게 하느라고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다시 우리가 네트워크 설정에서 포트 포워딩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 2224 포트는 우리 리눅스 윈도우에서 호스트에서 버추얼박스로 들어가는 네트워크 신호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버추얼박스에다가 2224라는 포트 번호를 주면은 버추얼박스의 공유기가 10.0.2. 원래 15였어요. 요 IP의 22번 포트 SSHD죠. 여기에다가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IP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2.15에서 10.0.2.16으로 바꿔야 된다. 요거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바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리눅스의 IP가 바뀐 거지 저희 호스트의 윈도우의 IP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IP ADDR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시고, 자, 요 앞에 3개는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마스크가 24, 그렇죠? 하나당 8이기 때문에 24라고 되어 있으면 24까지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 2개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당 0에서 255, 그럼 256개거든요. 256 곱하기 256 이렇게 해가지고 6만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몰라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뭔가를 사용하려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고정 IP로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용어도 이제 계속 나오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리눅스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거고,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이 클라이언트라는 게 존재해야 서버가 존재하는 거고, 서버가 존재해야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그죠?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컴퓨터를 가리키는 거죠. 네트워크도 서버도 PC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깜통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푸티라고 하죠. 서버에서는 SSHD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요 뒤에 D는 제가 데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우린 이제 리눅스 서버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HTTP라는, HTTP는 이제 웹을 의미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웹 사용하려면 브라우저고요. 리눅스에서는 엔진엑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버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과 통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항상 같이 매핑,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리눅스 서버를 구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원격 제어, 웹,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클라이언트와 리눅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이런 거는 꼭 리눅스에다 설치해서 쓰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치해서 설정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익혀두세요. 이 두 개는 저희가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파일 전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전송은 FTP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한글로는 이런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SSH라고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PC에 야 파일 전송해줘 라고 한다고 얘가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PC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역시 다양한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파일질러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리눅스 서버에도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거를 이제 FTPD라고 합니다. FTPD, 그러니까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대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웹서버에도 엔진엑스가 있고 아파치가 있듯이 파일 전송 프로그램 대문도 FTPD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퓨어 FTPD라는 걸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DB도 자, DB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마리아DB도 있고,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여러 가지, 포스트그리도 있고. 근데 저희는 마리아DB라는 걸 쓸 거고요. MySQL 또는 마리아D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MySQL 서버라는 게 설치가 돼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MySQL 클라이언트라는 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리눅스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리눅스로 원격 접속해야지 라고 하면 SSHD라는 걸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내 리눅스 서버로 웹서버 만들어야지 하면은 nginx 같은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내 리눅스 서버로 파일 서버로 만들어서 파일을 주거나 받거나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FTPD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거를 DB 서버로 사용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리눅스 서버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접근을 하려면 클라이언트 역시 그에 준하는 걸맞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클라이언트 푸티도 설치해서 사용해 봤고요. 브라우저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엣지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 설치되어 있죠. 파일질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자, 파일질라 다운로드 링크 올렸고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금방 되실 거예요. 열게 해주세요. 자, 언어 선택하시고요. 한국어가 없으면은 잉글리시가 나면 제일 편하겠죠. 오케이. 자, 설치 마우스 어디 갔죠? 자, 요거 실행이 안 되신 분들은 요 다운로드 폴더 가셔서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일단 넥스트 하신 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디클라인으로 꼭 해주세요. 이거 쓸데없는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디클라인 눌러서 액셉트 누르면은 이거 이상한 프로그램 설치되니까 디클라인 눌러서 취소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으면 런. 자, 요것도 또 설치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에그리 해서, 자, 요것도 뭐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디클라인 해주세요. 자, 요거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인스톨.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됐으면은 피니시로 스타트 해주시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요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로컬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여러분들 윈도우 컴퓨터. 그래서 뭐 C 드라이브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설치했죠? 요거죠. 여기가 클라이언트고요. 여기가 서버일 때 이렇게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파일들을 내가 이렇게 가져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여기다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걸 파일 전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게 뭐였습니까? 엔진엑스. 여기 웹브라우저. 자, 얘도 이렇게 통신해가지고 뭘 주고받죠? 여기서는 얘가 파일을 주기는 하는데 이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에 특화된 파일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범용적인 파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파일을 저장하고 가져오고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쓸 때는 이 엔진엑스보다는 FTP라는 파일 전송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통신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 우리가 파일질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파일질라라는 거를 설치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파일을 관리해주는, 그렇죠? 관리하고 전송을 해주는 서버용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Pure FTPD라는 거를 설치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Pure FTP 전에 한번 여기서 제가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호스트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이제 서버 주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서버 주소 뭡니까?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윈도우 입장에서는 리눅스의 이 IP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버추얼박스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호스트는 127.0.0.1이고요 자기 자신. 사용자명은 유저 1이 되겠죠? 우리 리눅스 서버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는 1234. 포트는 22번 포트. 22번 포트면 SSHD입니다. 그죠? 원격 접속용 포트죠 이게. 자,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기억하시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접속이 안 되네요. 그죠?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실수했는지 아시겠나요? 22번 포트로 바로 접속했죠? 자, 지금 22번 포트로 접속하라고 하면은 리눅스의 22번 포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윈도우 22번 포트로 접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접속할 때 2224번으로 접속을 했죠? 이렇게 접속을 해야 리눅스의 22번 포트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224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뜨죠?
이거 뭐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리눅스 서버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됐죠? 그래서 유저 1 데이터 리서치 서비스 우리 실습할 때 만들었던 거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바탕화면 같은데 파일을 자, 아무거나 제가 이미지 하나 받아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좀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고요. 바탕화면에 이제 요거 생겼죠? 고양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 파일질러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시 가보세요. 여기 고양이 이미지 파일 생겼습니다.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복사가 됐죠? 됐죠? 그래서 정말로 복사가 되는지 보고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보시면 여기 복사가 됐죠? 자, 그래서 요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서 바꾸지 말고요. 자, 요거 저희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요 고양이 파일 이름을 cat2.jpg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웹서버 엔진엑스 있죠? 127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뜻 어제 설명드렸었죠? 127.0.0.1은 숫자니까 그거를 문자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편해서 도메인 네임을 붙여주는 게 로컬 호스트다. 자, 이 로컬 호스트에서 엔진엑스 포트 기억 안 나시면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1번, 그러니까 만 1번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사이트 1입니다. 그죠? 7890 포트로 접속을 하면 돼요. 그래서 7890 h.txt 하면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확인해 보라고 한 거. 자, 이거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리고 엔진엑스도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리고 셀리눅스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자, 저는 이게 켜져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set enforce 0. 그래도 안 됐네. 실패. 자,
요거 우리 16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엔진엑스 접속하시려고 하면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바뀐 걸로 이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P가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다 바꿔줄게요. 확인까지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떴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는 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했던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경로가 여기거든요. ls 우리가 이제 웹에다가 사이트 1 퍼블릭, 여기에 a.txt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싶은 파일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엔진엑스가 고객들한테 주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방금 다운로드 받은 고양이 이미지를 웹으로 서비스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저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니까 리눅스에서 wget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의 그 링크를 가지고 와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루트에서 이 웹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1에 퍼블릭,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안 되죠. 복사가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보통 뭐가 안 되면은 요 위에 오류 발생을 보여주고요. 또 오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이 파일을 현재 요 옮기려고 하는 대상 폴더에 쓰기를 할 수가 없대요. 권한 때문에. 자, 그럼 이거 권한 문제죠? LSAL 이렇게 해서 보시면 권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웹의 사이트, 그러니까 웹만 할게요. 이렇게. 아니다. 루트로 봐야겠네요. 이렇게. 다시 파일 목록 보여줘. 루트. 그럼 루트에 있는 전체 파일 목록을 보여주고요. 자, 여기서 이 웹이라는 폴더 디렉터리의 소유주는 루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접속하신 거는 저를 따라 하셨다면 유저 1일 거예요. 그럼 유저 1은 이 파일에 대해서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원도 아니고 그냥 외지인입니다. 그죠? 그 외지인은 읽거나 실행은 가능해도 쓰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웹 서비스를 관리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정한테 소유랑 그룹을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저희는 그냥 일단 여기를 유저 1로 바꿀게요. 빠른 실습을 위해서 유저로 바꿀게요. 아니면은 이 아더 외지인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지인한테
막강한 권한인 쓰기 권한을 준다? 그러면 이 웹 디렉터리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W를 주는 것보다는 이 소유주를 유저로 바꾸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명령어가 생각은 안 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찾아서 검색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CH 모드예요. CH 오운. 그리고 이거 R 옵션 주시면은 안에 있는 내부 파일까지 다 적용되는 거고, 이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바꿨으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연결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다시 루트로 가서요, 리눅스 서버의 루트죠. 거기서 이 웹을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자, 여기 반영하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루트로 나왔었는데, 그냥 이제 무시하고 파일 넘기시면은 변경한 걸로 바뀌면서 파일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아무거나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at2.jpg가 우리 엔진엑스가 바라보는 폴더에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새로운 이제 이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죠.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건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랑 접속을 해가지고 서로 파일을 막 주고받죠.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이에요. 얘랑 같이 통신을 하는 거고, 얘랑 통신을 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리눅스에다 얘를 설치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옆에다 포트 번호를 적어 볼게요. 얘는 22번이고요 얘는 80이에요 기본이. 근데 우리가 뭐 가상 호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TP는 21번 포트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3306을 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포트를 2224로 줬으면은 이 포트 포워딩에 의해서 22번으로 가요. 22번은 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랑 통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하신 거는 FTP라는 게 아니고 SSH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야, 그럼 파일 전송하는데 SSH로 파일 전송한 거죠 지금.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 개념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두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죠?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 두 개가 설치가 돼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웹을 하고 싶다. 이거를 이제 흔히 HTTP 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이 통신하는 방법,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영어로 쓰고 얘가 한글로 읽으면 통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 쓰면 얘도 반드시 영어를 쓰는 애를 여기다 갖다 놔야겠죠.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A라는 방식으로 보낼 테니까 너도 꼭 A라는 방식으로 받아. 만약에 얘가 B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통신을 못합니다. 그죠? 언어가 다르니까 못하겠죠. 기본적인 통신 방법인데, 그래서 얘가 A로 보내면 얘도 A로 받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프로토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이 HTTP의 이 P도 프로토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FTP의 P도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얘가 HTTP라는 프로토콜로 전송을 했는데 FTP를 쓰고 있는 애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얘도 무조건 HTTP를 쓰고 있는 애여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HTTP로 통신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엔진엑스고요. HTTP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웹브라우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설치해야만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HTTP로.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파일질라라는 것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FTPD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제 얘네들은 뭘로 통신한다? FTP라는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는 이제 FTP를 쓰지 않았어요. 얘는 21번 포트를 쓰고 얘는 기본 80 포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SSHD라는 걸 예전에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리눅스를 설치하면 알아서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거 얘는 22번 포트를 쓴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질라가 얘랑 소통한 게 아니라 얘는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설치한 적이 없으니까 얘랑 소통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우리가 FTPD를 설치를 했든 안 했든 파일 전송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SSHD를 이용해서 파일 전송을 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FTPD라는 걸 설치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를 복잡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나 뭔가를 만들 때는 그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SSHD는 원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원격 제어입니다. 원격 접속. 파일 전송이 그 본질이 아니에요. 얘는 원격 접속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원격 접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쉘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죠. 명령어, 그죠? 그리고 이 쉘이라는 건 결국 운영체제를 다루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죠. 제어. 명령어로. 그러니까 다시 SSHD는 원격 접속을 해서 명령어로 운영체제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SSHD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가 있으면 무조건 뭘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운영체제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건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운영체제 제어에는 뭐가 있어요?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설치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거 명령으로 한 거잖아요. 서비스를 조작할 수 있겠죠. 운영체제에 어떤 시스템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왜 파일질러를 왜 설치를 했냐면은 파일 전송하려고. 자, 그럼 파일 전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리눅스 일자 무식도 있어요. 심지어 일반인들한테도 그냥 파일 전송하라고 이 파일질라 이 사용법만 알려주고 파일 전송하라고 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뭐 그 파일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리눅스에 접근해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리눅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100% 시스템 망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막 실수로 잘못 눌렀다가 시스템을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SSHD는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우리는 파일에 대한 파일 관리 권한만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이 SSHD에 접근할 수 있게 알려주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눅스를 잘 알면은 다행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은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단순한 파일 전송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리눅스 전문가를 뽑는 거는 가성비가 안 맞죠. 이 파일 전송하는 방법 알려주면 중학생도 합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하고요. 그런 작업에다가 인건비 비싼 리눅스 전문가를 쓰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서 파일 전송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다? 그게 FTP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신 거 이거는 FTP 아니에요. 22번 포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SSH입니다. 원격 접속인데 이 원격 접속 이 SSHD가 좀 좋아져 가지고 파일 전송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 다양한 운영체제 제어 중에 일부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전송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굳이 FTPD라는 요 퓨어 FTPD라는 걸 설치하지 않아도 여기에 접근해서 파일 전송을 할 수 있게 되긴 됐는데 그게 옳지 못하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하시죠?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요런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고작 파일 전송하는 건데 파일 전송 이거 드래그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필요한 거 이렇게 딱 드래그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SSHD를 접속하게 해주면은 삭제도 하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이제 파일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FTP 통신을 뚫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질라랑 퓨어 FTP랑 통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얘네 둘은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포트 번호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FTP는 기본적으로 보통 21번을 씁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21번 포트를 쓰는 퓨어 FTP를 일단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